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20%가량이 체납한 자동차세가 3,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말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 기준이 올해부터 오차범위 5% 이내로 훨씬 엄격해집니다. 7월부터 1,0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 성능 정보를 반드시 사전 제공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1990선 회복을 했습니다. 증권부 박준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황 전해 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199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43포인트 오른 1994.3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7포인트 내린 529.4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5월 주택 판매와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며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기관마저 사자 행보에 합세하며 지수의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기관이 2,200억 원가량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 역시 280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며 이틀 연속 사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개인은 약 2,500억 원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가 2% 이상 상승한 가운데 전기전자, 운송장비, 금융, 음식료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정밀, 비금속, 운수창고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이 3%대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 현대차, SK하이닉스, KB금융 등도 2%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네이버가 유일하게 0.12%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주가 재고는 늘어나고 또 해외 투자 우려에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타이어 업종 소식도 전해 주십시오. 네, 타이어주들이 재고 증가와 해외 투자 부담 등이 악재로 부각되며 하락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24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43% 빠진 1,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6만 주 가량을 내다 팔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넥센 타이어도 개인의 집중 매도세에 밀려 4.26%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9월부터 재고가 증가해 현재 국내외 공장에 쌓인 재고 타이어가 66만여 개에 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재고 타이어 66만 개는 한국타이어 월 평균 생산량인 775만 개의 8.5%에 달하는 수치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넥센 타이어도 전날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를 위해 체코에 1조 2천억 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소식에 재무부담 이슈가 불거지며 하락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같은 악재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현수 LIG 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타이어의 1일 판매량이 40만 개 수준이라며 재고량이 1.5일치인데 민감하게 받아들일 정도의 양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넥센 타이어의 체코 공장 신설은 업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 내년 하반기는 돼야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권부 박준석 기자와 함께한 증권가의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20%가량이 체납한 자동차세가 3,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서울시 등록 차량은 299만여 대로 19.4%인 58만여 대가 자동차세를 한 번 이상 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13만여 대는 6번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등 상승 체납을 일삼았습니다. 서울시는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오늘 시내 전역에서 각 자치구와 함께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 영치하고 차량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7월 말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을 산출할 때 대상자가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이 시가표준액으로 14억 원 이상일 경우 임차소득 환산액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 87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 기준이 올해부터 오차 범위 5% 이내로 훨씬 엄격해집니다.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모두 신고 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 5%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토록 연비 측정 기준을 통일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 연비만 오차 범위를 넘지 않으면 돼 부적합 판정 차량이 많지 않았지만 이번 규정 강화로 연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차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7월부터 10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 성능 정보를 반드시 사전 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밝히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성능 등급은 54개 항목으로 소음과 생활환경, 구조, 화재, 소방 분야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차 인기가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수입 디젤차 위주였는데요. 이제 국산 디젤차들도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그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부 유주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상당히 큰 관심을 끌었던 그랜저 디젤이 어제 출시됐다고요? 예,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되는 준대형 디젤 승용차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에 부합하는 디젤 엔진이 적용됐고, 연비는 리터당 14km입니다. 가솔린 모델의 연비가 리터당 11.3km였던 데 비하면 상당히 경제적인데요. 물론 후축당 경보, 주차 보조 시스템 등의 첨단 기능도 갖춰졌고요. 가격은 3천만 원대 중반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랜저 상당히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시장에서는 지배적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다른 국산 디젤차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르노 삼성이 다음 달 출시할 SM5의 디젤 모델 SM5D도 기대작입니다. 디젤차의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 만든 엔진이 적용돼 연비가 리터당 16.5km에 달합니다. 가격은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대입니다. 앞서 한국 GM이 출시한 말리부 디젤은 이미 국산 디젤차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3월에 출시돼 이미 올해 물량이 다 팔린 상태입니다. 이 밖에 아반떼 디젤, i40 디젤 등도 이미 출시돼 있고요. 신형 소나타의 디젤 모델은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K5, K7은 언제든 디젤 모델로 선보일 수 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적은 모델들만 있다가 이번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큰 모델들도 디젤차가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져서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입 디젤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산차 업계가 좀 시장을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읽히던데요. 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는데요. 젊은 소비자들을 위주로 연비와 성능을 중시하는 성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디젤차 대부분은 수입차입니다. 사실 국산차 업체들은 초기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입차, 특히 독일차의 경우 이미 검증된 디젤 엔진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디젤차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습니다. 반면 국산 디젤차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동과 소음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국산 디젤차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 만큼 디젤차 시장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의 폭이 상당히 다양해진 만큼 다음 이제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에 따라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부 유주희 기자와 함께 자동차 업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 이 보다 편리한 주거 생활을 당연히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호텔에서만 받을 수 있는 조식 서비스라든가 심부름 대행, 또 카쉐어링이나 무료 교육 서비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들이 최근 늘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정혜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분양 중인 최고급 아파트 트리마자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바로 옆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와 함께 이 지역 랜드마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4개 동 680세대로 구성이 되는 트리마자는 전용 면적 기준 25제곱미터에서 216제곱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소형과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류층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준 높은 주거 공간을 강점으로 내세운 트리마자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입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최고급 호텔식 서비스입니다. 입주민들의 비서 역할을 해줄 컨시어지 서비스를 비롯해 룸 서비스와 발레 파킹, 조식 뷔페 제공 등 다양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들의 주차와 식사는 물론 일상적인 심부름까지 마치 호텔에 투숙한 것처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리마자의 첫 번째 특징은 수준 높은 주거 공간과 다양한 편의시설입니다. 약 5,68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 안에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하여 비즈니스 라운지, 북카페, 레슨룸, 실내 골프 연습장과 게스트하우스까지 마련하여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 같은 최고급 하드웨어의 호텔식 주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갤러리아 폴에는 이미 VVIP 입주민들을 위해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가 아닌 일반 중소형 단지 아파트도 호텔식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 공급하는 레미안 강동팰리스는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중소형 아파트 단지로 24시간 호텔형 프런트 서비스를 도입해 생활 안내는 물론 강력한 보안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금호산업도 경기 평택시 용이동의 사우나 시설과 호텔식 게스트룸을 조성하는 평택 용이 금호 어울림을 선보이며 호텔식 아파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편리한 삶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호텔식 서비스가 아파트 선택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혜림입니다. 네, 이 신촌 일대에 고층 오피스 빌딩 그리고 호텔들이 집중적으로 세워지고요. 홍대는 디자인과 출판 분위기를 가득 담은 문화 관광거리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신촌 홍대의 대변신에 대한 소식을 정창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일대를 복합 개발해 고층 오피스 빌딩과 호텔 등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서대문구 창천동과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 8만 600여 제곱미터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촌 일대는 최대 용적률 1151%의 관광 숙박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며 홍대철길과 당인리 발전소 주변은 문화관광 관련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특히 마포구는 홍대 일대를 디자인 출판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책과 공원이 결합된 복합 공간인 경의선 숲길공원 책거리로 조성합니다. 홍대역에서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까지 1.92km 구간을 보행자 중심의 대표 문화관광거리로 조성합니다. 마포 광흥창역 주변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으로 인해 기존 지하철 6호선과 서부경전철이 만나는 환승역으로 자리잡게 될 예정입니다. 서부경전철은 은평구 세전역에서 출발해 신촌역, 광흥창역, 여의도역, 노량진역,
장승백이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개발됩니다. 최근 신촌역 인근에서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요. 마포구 쪽은 지하철 6호선하고 서부경전철이 환승역으로 자리 잡게 될 예정이라서 인근 상권 지역들이 좀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촌과 홍대의 변신으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2년 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면서 이 B급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식품업계에서도 이런 B급 유머를 담은 광고들이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지혜 기자입니다. 한 식품회사의 아이스크림 광고. 축구 경기 속 중계진의 외국어 발음을 마치 우리나라 말인 듯 재치 있는 자막으로 풀어 웃음을 자아냅니다. 발로 문을 차고 입에 음료를 쏟아부으며 등장하는 의리남. 의리를 이용한 말장난으로 웃음을 주는 음료 광고입니다. 이 광고가 최근 인기를 끌면서 말을 의리로 끝내는 일명 의리체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연신 싸다를 외치는 두 남자. 홍콩 영화를 배경으로 촌스럽지만 유머스러운 장면을 연출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처럼 B급 문화가 접목된 식품 광고가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음료의 주 음용층이 20대인데요. 20대한테는 메시지를 좀 심각하거나 진지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재밌고 유머스럽게 전달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유머를 실어서 광고를 하게 됐고, 너무 재밌다 보니까 반응도 훨씬 폭발적이었습니다. 식희 음료는 광고 공개 전 약 400만 개였던 월 판매량이 광고가 나간 후 540만 개로 껑충 뛰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늘었고 그중에서도 젊은 층이 자주 찾는 편의점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사로잡으면서 새삼 주목된 바 있는 B급 문화는 다소 촌스럽지만 유쾌하고 솔직한 메시지를 전달해 키치 문화라고도 불립니다. 이소룡 컨셉의 복고적 분위기를 잡아서 싸다! 이렇게 외치는 절대우위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3배 정도가 늘었고요. 지금은 월 한 1,300억 거래 규모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규모까지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광고의 틀을 깬 B급 광고들이 히트를 치면서 아이돌이나 A급 모델 없이도 유튜브 조회수가 수백만 건에 달하는 것은 물론 유머를 활용한 다양한 패러디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A급 정서로는 표현하기 힘든 웃음과 위트를 담은 식품업계의 B급 광고가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소나기 소식 없겠고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다가 오후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낮절까지는 대체로 맑겠고 낮나절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나절에 구름이 많긴 하겠지만 한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과 호남지방 아침 낮절에는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29도, 전주 30도, 대구 3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 낮절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낮나절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속초 25도, 강릉 26도로 평년보다 높겠고 오늘보다도 높겠습니다. 전해상에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진도 부근 해상은 내일 중조기에 접어들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방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은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